안녕하십니까, 김상류입니다. 3월 13일 월요일 새벽 조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 출전만은 전주보다 많아요. 경주별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버가 돼 있죠. 경주별로 탈락하는 마필들이 일부 말들 한 두세 마리씩 탈락하는 말들이 있고, 또 많은 말들이 탈락하는 경주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주에 문세영 기수와 장추열 기수가 기승 정지에 당했어요. 장추열 기수는 그레이 토르에 기승해서 그 경주에서 정지를 당했고, 또 문세영 기수도 리올마에 기승해서 공교롭게도 같은 경주에서 기승경기를 당했죠. 그레이 토르에 대해서는 전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필이 악벽이 생겼다, 끌리는 악벽도 생겼고, 그런 부분들이 역시 장철 기수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고, 리얼마는 보통 같으면 견책 정도로 끝났을 텐데 유독 최근에 문세영 기수에게는 재결에서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라는 느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파울이 파울입니다. 파울이 났을 때 파울을 불지 않고 그 파울의 경중을 가릴 때 조금은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 잣대를 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문세영 기수도 좀 주눅이 들어서 말을 탑니다. 최근에 이런 게 경주 위쪽 변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경마팬들 여러 가지 조건에서 상당히 힘들게 최근에 경마를 풀어가고 있는데, 이런 여건까지, 보이지 않는 여건들까지 더해지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최근 경마 트렌드가 그렇죠. 어제도 인기 2, 3, 4, 5위까지 잘라도 그래도 적중을 못합니다. 인기 1위 자르고 적중을 못하고, 인기 2, 3, 4, 2, 3, 4, 5까지 잘라도 안 되더라고요. 환장하는 거죠. 자,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기승정지를 유예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요일 재결 사항에 보면. 그런데 이번 주에 들만한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스포츠 서울배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기승정지를 유예를 하고 나오지 않을까. 이제 수요일 날 보면 알게 되겠죠. 이번 주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들이에요. 경주별로 전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경주가 하나가 있죠. 가장 하이라이트 경주라고 할 수 있죠. 스포츠 서울배를 제외하고는 1등급 2000m 경주입니다. 별장 비용 방식으로 치러지고요. 레이팅 140 이하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가 9두가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요. 50조 마방에서는 시리스 A를 점핑 출전을 시켜서 치프인디와 더불어서 같이 출전을 시킵니다. 자, 이건 명확하죠. 의도는 경주가 깨지는 거, 불성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리스 A를 점핑 출전을 시켰죠. 그렇다면 치프인디 쪽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나요? 치프인디는 문세영 기수가 어제 시리스 A와 병행 훈련을 했어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연속 입상 1등급에서 대통령배 대상 경주를 빼고는 연속 입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승과 준우승. 전 경주에는 이제 조교 모습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다. 이 치프인디를 믿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범행 기수가 기승해서 2등을 했어요. 다시 적임이 문세영 기수로 왔고, 훈련 강도도 올려놓고, 자, 이번 경주가 레이팅 140 이하 경주다 보니까 위너골드가 58kg, 치프인디가 54kg, 또 심장의 고동이 59kg 최고 부정을 받아야 되는데, 역시 최고 부장이 부담스러우니까 오수철 기수를 기승시킵니다. 어제 오수철 기수가 굉장히 강하게 심장의 고동을 조결을 해놨어요. 오늘 관리사가 조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심장의 고동 이 오수철 기수면 57kg의 부담 중량이에요. 전경 치프인디와 1과 4분의 3마신 차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고부중에 시달렸던 위너골드도 58kg로 내려가게 되고요. 더 건프는 56kg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데, 이제 2000m라는 점이 변수가 되겠죠. 샵노코도 최근에 계속 레이팅을 빼줍니다. 조금씩 빼줘서 이제 레이팅 115까지 내려와서 56kg. 아마 김효정 기수가 기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듯 치프인디가 경주 위쪽으로 경주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50점 마방의 의지를 보여주고, 상대적인 부중 조건에 있어도 나쁘지 않고 전개 조건에 있어도 나쁘지가 않아요. 치프인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다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문세영 기수가 어제 기승 예정으로 준비했던 마필 중에 라운 엠파이어죠. 혈통적 기술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최근에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300으로 거리를 늘려요. 1200에서 1300으로 늘리는데 훈련 내용도 이상이 없고, 아주 강한 조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제 병행 훈련 시 스피드만큼은 발군의 스피드, 최고 조건이 확실히 상위군까지는 그냥 진출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마체 체형 조건, 상막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체 자체는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라운 엠파이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구조마방의 대왕 삭스를 또 문세영 기수가 어제 조교를 했어요. 자, 엠마필은 그 경주 이번 주에 출전하는 경주에 아주 편안한 단독 선행입니다. 대왕 삭스의 선행을 견제할 만한 말이 보이지는 않아요. 단지 조교가 그렇게 아주 좋다, 객관적인 조교 평가로는 말 자체로는 좋은데 조교 평가로는 아주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구조 마방이 딱 그 정도의 조교를 시행을 하고 입당을 하기 때문에 조교 패턴상의 문제는 전혀 없고요. 대왕삭스 지금 좋습니다. 뭐 2등급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마필이고 1등급까지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등급까지는 충분하게 가겠다. 마방의 스타일상 1등급까지 가는 것은 조금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편안한 단독 선행이라는 부분, 또 스포츠 서울배 나올 스나이퍼에 출전하게 되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나올 스나이퍼는 이제 3세마로서 서울배 대표 주작격으로 떠오르게 됐어요. 전개는 어렵습니다. 최근의 전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전개, 앞말 55km, 순말 57km 달겨 뛰게 되는 스포츠 서울배. 스피드가 뛰어난 마필들이 대거 몰려 있죠. 그래서 나올 스나이퍼가 게이트 조건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어요. 능력은 뛰어난 말이지만, 아니면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에 믿어봐야 되겠고, 게이트가 안쪽이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의 경주를 펼칠 수 있겠죠. 6등급 말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혼전입니다. 보여주는 것보다 난전, 혼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6등급에서 굉장히 높고요. 전력 차이가 아주 미세하고 다크호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말들은 중반부까지 체킹이 돼야겠지만 6등급에서의 배당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이 오셨는데, 추천 경기 때문에 그러는데, 뭐 추천 경기를 제가 많이 안 쳐. 그러니까 추천 경기를 표기를 토요일도 2경주, 일요일은 1경주만 표기를 했었어요. 일요일 날 경주에 용천지상을 추천 경주 음성에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용천지상을 전 경주 복귀를 보면서 그 당시가 용천지상이 뛰었던 경주가 개인적으로 추천 경주였습니다. 용천지상은 추천 안 했어요. 근데 복귀 관심마여서 당시 경주에서는 뭐 추천한 대로 그냥 온다라는 생각이 거의 99% 이상 가지고 있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말들 안 쳐다보고 추천 경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천지상만 현장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박태준 기수 말 타는 거.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무조건 추천 경주로 가지고 가야겠다. 단지 전제 조건을 제가 하나 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감량을 태웠을 때 마체가 430km대로 왜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캐차이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해놓고 용천지상을 주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으나, 이게 감량 기수로 바뀌었으면 좋은데 증량 기수로 바뀌어버려서 부담장이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조금 틀리기 때문에 추천 경주는 포기를 하고 배당으로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 그렇게 해서 추천 경기를 포기를 했던 거고요. 토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원더K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원더K는 전전 경주 인기 10위였을 때도 추천드렸고, 그동안에 원더K가 입상했던 경주는 거의 제가 다 추천을 드려서 배당으로 연결을 했던, 원더K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에 다시 찬스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더K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 전 경주에 박태준 기수가 다른 말에 기승하는 걸 보니까 이건 도저히 추천할 수가 있는 기승들이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렸죠. 억지로 그냥 말만 믿고 추천을 했다가는 이건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경주에 틀어서 추천 경주를 포기를 했지만 원더케이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적중을 시켜드렸죠. 근데 그 경주를 보면 원더케이 박태준 기수가 잘 탔으면 왔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박태준 기수가 제 생각이 맞았던 거죠. 박태준 기수의 기승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추천 경주를 포기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로 맞지가 않아서 포기를 한 건데, 추천 경주 많이 하면 더 좋은 벌도 뜯습니다. 추천 경주 포기하면 돈 못 벌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걸 포기를 했지만 현장에서 송화마측을 1.7배인가 팔렸어요. 복승식 1.7배 받쳤습니까? 받치지도 않고 잘라버렸죠. 선행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말자. 특급대로의 송화마측을 2.배당 팔리고 있는 특급대로 인정하고 송화마측을 잘라버리자. 그리고 추천 경주를 공략을 했었죠. 뭐 그런 경주들이 자신이 없어서 추천 경주 선정을 안 해놓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송화마치글의 배당이 얼마나 형성이 될지 그 부분이 모른단 말이에요. 송화마치글이 안 팔려, 제 생각 같으면 안 팔리는 게 정상인데, 이게 만약에 팔리고 있으면 추천 경주에 가치가 없잖아요. 다른 말에 배당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추천 경주 표기를 안 해놓은 건데, 근데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추천 경주를 표기를 적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변수들이, 깡돌이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깡돌이 경주도 마찬가지고 추천 경주 갈 수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이죠. 적중을 해도.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제가 스트레스 덜 받거든요. 수요일 목요일까지 봐야 이번 주에는 해답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인기마들의 조교 내용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대다수 인기마들의 조교 내용이 아주 부실한 조교를 지금 일관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일부 인기마들의 훈련 상태는 괜찮습니다만은 그것이 능력에 자신할 정도의 능력은 또 아니거든요. 상대적인 인기도지. 이번 주에는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들이 이어지고 현장에서 상당히 힘들게 풀어가야 될 한 주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배당의 메리트는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옥석을 잘 가려보면 의외로 기쁨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과천 새벽조기장에서 김상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